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수십만 평의 땅을 차지한 거대한 콘크리트 돔, 10년이 넘는 끝없는 공사기간, 그리고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치열한 반대 목소리. 지금까지 원전은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부동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지금 우리 거제도 조선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을 땅에 짓는 게 아니라 배처럼 만들어서 바다에 띄운 뒤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끌고 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 사우디의 사막 한복판, 심지어 미국 동부의 구글 데이터 센터 앞바다까지 원전을 배달해 주는 거죠. 삼성중공업이 최근 미국 선급협회 ABS로부터 받아낸 2장의 인증서. 이건 단순히 조선소 수주 소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패권국으로 체질을 바꾸는 역사적인 신호탄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왜 전 세계 빅테크들이 한국 조선소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떠다니는 원전이 어떻게 후쿠시마 같은 비극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원전에 목을 매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 세상은 석유를 가진 나라보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돈을 버는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는 그냥 신기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AI는 전기를 먹고 성장하는 거대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GPU 수십만 장이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 24시간 멈추지 않는 AI 서버,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까지. 결국 미래 산업의 승자는 누가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에서 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앞으로의 시대는 전기를 생산하는 능력 자체가 곧 돈이고 권력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조선소가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챗 GPT나 제미나이에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는 수천 개의 GPU와 서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지금 구글, 아마존, 메타가 짓는 최신 데이터 센터 하나는 웬만한 소도시 전체가 쓰는 전기를 혼자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30년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일본 한 나라의 연간 전력 사용량 수준까지 치솟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태양광은 밤이 되면 멈추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멈춥니다. 하지만 AI 서버는 단 1초도 꺼질 수 없습니다. 서버가 멈추는 순간 수조 원의 서비스와 산업이 동시에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미친 듯이 찾는 에너지가 바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기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전을 땅에 지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민 반대도 엄청나죠. 바로 그 순간 한국 조선소가 세상의 판을 뒤집는 아이디어를 꺼내든 겁니다. 굳이 땅에 지어야 하나? 배처럼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면 되는 거 아닌가? 삼성중공업은 영리하게 2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냈습니다. 하나는 덴마크와 협력한 미래형 용융염 원자로 CMSR, 또 하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국산 스마트백, 스마트백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전기차와 수소차 라인업을 동시에 갖춘 셈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냐고요? 쉽게 말해 시장을 양쪽에서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덴마크와 협력한 CMSR, 미래형 용융염 원자로는 연료를 물에 녹이는 게 아니라 고온의 액체 소금, 용융염에 녹여 사용합니다. 연료 자체가 액체라서 배관이 터질 걱정이 없고 사고 발생 시 연료가 스스로 굳어버리는 혁신적인 방식의 액체 배터리입니다. 또한 크기가 워낙 작아 대형 선박이나 부유식 발전소에 빌트인하기 최적이지요. 즉 바다 위를 떠다니는 원자력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이미 안정성이 검증된 국산 기술인 스마트백은 가압기, 증기 발생기 등 대형 원전의 필수 핵심 부품을 거대한 단 하나의 용기 안에 다 집어넣은 일체형 원자로로
부품을 모듈화해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원전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이 두 가지 카드로 전 세계 해상에너지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마 이 대목에서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이 드실 겁니다. 아니, 땅 위도 아니고 바다 위에 원전을 띄운다고?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설계 데이터를 뜯어보면 바다 위 원전이 육상 원전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진과 쓰나미라는 천적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무서운 건 땅을 흔들어 건물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 위에 떠 있는 원전은 지진파가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바다가 거대한 완충장치 역할을 해서 충격을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쓰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가 시설은 파도를 정면으로 맞지만 수심 깊은 곳에 떠 있는 원전은 파도를 타고 자연스럽게 위로 솟아오릅니다. 침수나 붕괴 걱정에서 아예 해방되는 거죠. 둘째, 사람의 실수가 끼어들 틈이 없는 물리법칙이 지키는 안전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기존 원전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처럼 전기가 끊기면 냉각 펌프가 멈춰서 사고가 났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MSR은 미래형 용융염 원자로로 전원이 나가면 액체 연료가 스스로 식으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방사능을 아예 돌 속에 가두는 셈입니다. 스마트백 역시 복잡한 기계장치 대신 중력 같은 자연의 힘으로 원자로를 식히는 피동형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즉, 사람이 실수해도 전기가 끊겨도 결국 물리법칙이 원전을 멈춰 세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더 소름 돋는 건 속도입니다. 육상원전은 현장에서 콘크리트 붓고 날씨 눈치 보느라 10년 넘게 걸리죠. 하지만 부유식 원전은 거제도 조선소라는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제품으로 찍어냅니다. 10년 걸릴 육상원전 대신 부유식 원전은 거제도 조선소에서 삼성중공업의 기술력으로 건조기간이 딱 2년으로 줄어듭니다. 공사기간이 짧아지면 금융비용이 수조 원씩 아껴지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제 원전은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라 조선소에서 수출하는 에너지 디바이스가 된 겁니다. 심지어 이 배는 전력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다 위에서 바로 바닷물을 분해해 그린 수소를 만들고 마실 물이 부족한 나라엔 식수까지 만들어 배달합니다. 발전소이자 수소 공장이고 담수화 설비인 바다 위 에너지 허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 시장, 우리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9년에 세계 최초 부유식 원전을 가동했고 중국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남중국해에 띄우려고 안달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원전은 한 번 도입하면 수십 년을 써야 하는 전략 자산인데 전 세계 빅테크와 민주주의 국가들이 러시아나 중국 기술을 맘 편히 쓸 수 있을까요?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능력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 선급협회 ABS가 한국 설계에 도장을 찍어준 건 이 기술은 믿고 써도 된다는 국제적인 보증서를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숙제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산 특수 연료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삼성이 빠르게 설계를 변경해 일반 연료를 쓰기로 한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과 유연한 엔지니어링으로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AI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현재, 데이터 센터 등으로 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이제 에너지는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땅을 가진 자가 지배하던 에너지 시대가 가고 만드는 능력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 우리 K조선과 K원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앞바다에 뜬 원전, 무서운 괴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미래를 책임질 든든한 배터리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